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지학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보행장애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파킨슨병 팔떨림의 손떨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떤 분이 쫑쫑걸음, 파킨슨병으로 인한 쫑쫑걸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압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파킨슨병 다리 보행장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파킨슨병 하면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파킨슨병은 뇌에 문제인데 어떻게 다리를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좋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줄인대지압법으로 하면은 내일 모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압 즉시 이 현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킨슨병은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리에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리의 근육이 힘줄이 굳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육 중에 근이 힘줄이고 육이 살입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굳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힘줄을 부드럽게 해주면은 머리는 지압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 힘줄을 부드럽게 해주면 즉시 힘줄이 부드러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점점점 그 부드러워지게 해주는 만큼 보행이 빨라지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심줄인대지압법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힘줄이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석회화된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석회화 건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석회화 건염이 말하는 힘줄이 굳은 거예요. 그런데 굳어진 힘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힘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 손으로 했는데 손이 너무 아파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지압봉입니다. 이 지압봉은 끝부분이 6mm 정도 평평합니다. 원형이고 끝부분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손으로처럼 잡기 좋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압으로 지압은 30에 좀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35kg 하면 너무 세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측정한 거라서 최근에 해보니까 한 32kg 이 정도 30kg 좀 넘고 32kg 전자적 목욕되어 있는 전자적으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요즘은 한 32kg 정도 나와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압으로 팔로 눌러서 몸의 힘으로 같이 하기 굉장히 좋은 지압봉입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을 사용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뾰족한 게 좋지 않느냐, 어떤 분은 골프공처럼 넓은 게 좋지 않느냐, 아니 이게 좋습니다. 힘줄이 굳어진 게 부드러워지려면 이 정도 두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6mm 정도 이 정도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수건, 이 수건을 너무 두꺼운 건 안 되고 이 정도 좀 약간 얇은 수건으로 이렇게 4등분해서 접은 다음에 한쪽으로 모른 다음에 이 지압봉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4겹 됩니다. 4겹 됐는데 4겹 되나 아니면 2겹 더 잡아서 6겹 아니면 8겹 이렇게 선택해서 부위별로 선택해서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압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압봉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러면 파킨슨병 보행장애에 있을 때 첫 번째 볼 거는 그분을 먼저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른다리에 보행장애가 있다. 이쪽이 지금 오른다리입니다. 오른다리가 보행장애가 있다. 아니면 양쪽 다 있다. 그러면 걷는 봤을 때 이분이 먼저 허리가 굽어져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행장애가 있을 때 허리가 굽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잡기가 어렵죠. 다리가. 우리가 몸이 서서 걸어야 다리가 중심을 잡는데 몸이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 허리가 굽어졌느냐? 허리가 굽어졌으면 첫 번째 허리 쪽
이 지금 여기가 이제 허리 라인이죠. 이제 허리 라인이면 허리가 굽어졌다 아니면 등이 약간 굽어졌다. 허리가 굽어졌든 등이 굽어졌든 간에 요 부분에 인대를 먼저 쳐요. 그리고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등 뭐 척추 쪽을 지압할 때 요 디스크, 요 검은 게 디스크, 하얀 게 뼈입니다. 디스크 있는 부분을 지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 있는 부분 옆에 있는 인대를 지압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인대. 이 부분을 등 쪽이나 등이 굽었으면은 등 쪽을 먼저 이 인대를 지압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 쪽이 굽었으면 허리 쪽에 인대를 지압해주면 됩니다. 때로는 이 옆으로 올라가는 심줄들이 있습니다. 이 심줄들도 같이 만져봤을 때 딱딱하거나 허리를 지압할 때 완전히 안 펴지면 요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보행장애는 심줄이 굳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보고 그분이 아프다 그럴 때 어느 쪽이 아프다. 뭐 다리 쪽으로 조금 전에 것처럼 일단 허리가 굽어졌으면 허리만 쳐하고 그리고 허리 지압하는 건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허리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나 이 관련된 목 디스크나 이런 척추를 누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나는 다리 가운데가 힘이 없다. 허벅지 여기가 무릎이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무릎이라고 할 때 허벅지 걸을 때 뒤쪽에 힘이 없다. 그러면 아니면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없다. 대부분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 바깥쪽이나 가운데 쪽 안쪽보다는 안쪽에 힘이 덜 받거든요. 다리 쪽은.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뭐예요? 햄스트링이죠. 여기는 햄스트링이고 요 따가 내려와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오면.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또 다른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쪽으로 힘이 없다 그러면은 요쪽을 물어봤을 때 아니면 안 물어봐도 오른쪽에 여기 무릎 위가 불편하다 그러면 만져보면은 손으로 엎드려 놓고 손으로 꽉 눌러서 흔들어 보면 그 심줄을 찾는 법은 그냥 살을 했을 때 이렇게 싹 대고 이렇게 흔들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도 누르고 손으로 세게 누릅니다. 살이 들어갈 정도로 흔들어 보면 아니 저도 좀 잡혀요. 이렇게 대고 그냥 이렇게 흔들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세게 누르고 흔들면 툭툭 걸려요. 좀 툭툭툭툭 걸리거든요. 저 힘줄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두 손으로 엄손가락으로 대고 누른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딱딱한 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줄을 허벅지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지금 앞쪽이 아니라 대부분 뒤쪽이 안 좋아요. 뒤쪽이나 앞쪽이면 앞쪽이고 뒤쪽이 뒤쪽인데 대부분 뒤쪽이 안 좋아요. 그럼 이쪽에 심줄을 이 지압봉으로 좀 전에 말한 지압봉으로 심줄을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지금 왼손으로 그 딱딱한 왜냐면 도망 못 가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지압봉으로 손끝에 이렇게 댄 다음에 왜 지압봉을 손끝에 대냐? 이것을 35초 동안 35kg 압력으로 지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손끝에 한다고 누르다 보면은 삑사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을 손끝에 대고 있어야 감이 내가 제대로 지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세게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압하다가 삑사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압을 넣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힘으로 팔을 붙인 다음에 몸힘으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걸어봅니다. 걸어보면은 좀 더 힘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불편한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쪽. 무릎 쪽은 무릎의 쓸개골 아랫부분.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릎뼈고 무릎뼈 그러면 여기 쓸개골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무릎뼈인데 뼈 밑에 이게 쓸개골 가운데 힘줄이 내려갑니다. 이 힘줄도 지압해주고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이 상체면은 바깥쪽하고 안쪽이 있는데 대부분 쓸개골에서 또 무릎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저 쓸개골
이 뼈 바로 위에 요 빈 공간 안쪽에 무릎 슬개골 무릎 아래쪽 가운데 심줄이 있고 안쪽으로 만지면은 좀 가운데 누르면 아프거나 우들투들한 게 있어요. 아파요 또. 그러면 무릎 안쪽을 좀 더 지압해줍니다. 그 다음 이거 가운데 슬개골 쪽도 지압해줘요. 이거는 똑같이 무릎 부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지압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디냐? 발목 부분. 발목을 어디 지압해주냐? 발목이 있으면은 발목이 지금 그림을 그릴 때 복숭아뼈죠. 복숭아뼈 바로 안쪽. 말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는 중심을 잡으려면은 발목이 지금 이게 여기가 발목이라고 그러면은 이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 여기 접히는데 여기가 복숭아뼈면 바로 밑에 여기 요 부분이 힘을 받아야 중심을 더 잘 잡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 안쪽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 바깥쪽 좀 전에 여기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놔서 그러는데 이 복숭아뼈 중심으로 요 안쪽 요거는 발목 안쪽입니다. 지금 설명은 안쪽에 요 부분을 지압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 또 이제 이건 잊어먹고 복숭아뼈 바깥쪽 밑에 밑라인 이 밑라인을 지압해 줘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파킨슨병은 파킨슨병 병행장애는 심줄이 굳어서 인대가 주로 심줄이 굳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캐치해내야 됩니다. 캐치. 그런데 중요 포인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릎, 발목 요 세 부분 기존에 있는 제 유튜브에 있는 무릎 부분, 발목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 뒷부분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허리 부분에 고관절, 골반 앞쪽 있죠. 서해부 쪽 이런 쪽이 안 좋아서 잘 못 걷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장애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 어떻게 손상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허벅지 앞쪽 허벅지가 지금 여기가 무릎 앞쪽입니다. 여기 대퇴두상을 올라가죠. 그러면 이 앞쪽 여기도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왜냐면 이게 무릎을 올릴 때 힘을 더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분이 걸을 때 다리가 보폭이 점점점 지압할수록 힘이 온다 그러면 또 만져봐서 굳은 게 있다 그러면 점점점 그 굳은 부분을 지압을 통해서 풀어주면 점점점 잘 걷고 편안하게 걷고 빨라지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다리의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어디 특정한 부분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캐치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거나 그러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